요번 편은 그때 그 신의 사제에서 두 명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만 얘기를 했죠. 자,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재건축의 신이다. 자, 신의 사제들 파트 2죠. 자, 인트로 부분. 예. 3명 나오죠. 자, 오늘은 선관위원장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23년 5월 18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한영기의 조합원지 상실이 확인되었죠. 조합원지 상실이 명백함에도 한영기 후보자 등록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이 3명 때문이에요. 이 3명. 진짜 어이없는 겁니다. 이 3명. 자, 이들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건데, 자, 김땡땡 그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 만들고요. 노땡땡, 최땡땡. 자, 신의 사제 최땡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땡땡은 임원이나 대의원은 아니에요. 이 사람 2015년 9월 7일 통합재건축총회를 제외한 모든 선거총회에서 선관위원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선관위원으로 활동을 해요. 이 사람은 2019년 5월 30일에 있었던 조합장 선출총회에서도 그랬고요. 3월 16일 조합장 선출총회에서도 똑같았고요. 2월 28일 23년 2월 28일 선출총회에서도 선관위원으로 했는데 2월 28일 2023년 2월 28일에서 조합장 선출총회에서는 드디어 대망의 선관위원장이 되죠. 서울 소재 모 여고 교감을 하였다고 하니 강직할 줄 알았는데 참 정말 개뿔. 아유 진짜 들어보시면 알아요. 무책임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서희초 사태 있었잖아요. 그 교장이 비난받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듯한 것 같아요. 진짜. 조합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요. 조합장이 먼저 이것도 어느 조합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 되겠다라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후보자 등록을 하면은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을 해요. 최다 득표자가 위원장이 되고요. 차득표자가 간사가 됩니다. 대의원회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선거관리 규정안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집행부와는 별개로 독립하여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독립되어 있어요. 마치 법원의 사법부가 독립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조합 집행부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조합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딱 독립이 되는 거예요. 조합장, 위원장. 딱 분리가 이원체제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이원화가 되는 겁니다. 선거 국면이 딱 들어가면. 자, 선관위가 전담하고 조합 집행부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 업무는 무엇일까요?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선거관리 규정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돼서 얘기하면 후보자 등록 접수 자격심사, 당선자 공포 공고 이거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후보자 자격심사는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 규정에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나 조합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못 건드려요. 후보자 자격은요. 무엇일까요? 자, 조합원이어야 돼요.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이어야 되고 1호 제가 지웠는데 이거는 재개발 쪽 얘기를 해서 지웠습니다.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2항은 이제 소극적인 거예요. 이제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아무리 이 1항에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자격이 없다 이런 거고. 자, 조합 임원이 될 자는 조합원이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원베일리 조합의 규칙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요. 그건 뭐냐? 후보자 등록을 받아줘서도 안 되고 등록 취소돼요. 이렇게 등록을 해도.
당선도 무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먼저 보고 예스 인정된다. 거주 또는 소유 요건 충족했냐. 예스 맞다. 그러면 기타 결격 사유가 있느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후보자 등록 취소 다 이거 못 갖추면은 그때 되면 다 취소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땡땡은 황당해요. 정말 황당합니다. 선거총회를 5일 앞둔 2023년 2월 23일 날 한영기가 주책 바가지 같은 문자를 보냈죠. 누가 칼 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분양계약 미체결했다 그러고 알려졌죠. 밝혀서. 상당수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상실을 지적했고 후보자 등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선관위원회 회의조차 열지 않았어요. 이 사람. 황당하죠. 이게 법원에서조차도 명확하게 이게 딱 나온 건데 이거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클린업 게시판에서 이거 회의록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23일 날 이후로. 경쟁 후보자가 한 자격심사 요청에 대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게 경쟁 후보자가 한영기의 조합원 지위는 상실된 게 아닌가. 그의 후보자 등록 취소 요청한다. 이렇게 해서 자격심사 요청을 했거든요. 조합원 지위 확인은 조합집행부에서 한다는 핑계를 댑니다. 자, 노영창한테 물어본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직무대행 노땡땡에게 지위 확인 요청을 합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난리 났다.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어떻게 해야지? 자, 지위 확인 요청을 받은 직무대행 노땡땡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알아서 해봐라고 했겠죠. 예. 그렇지만은 알아서 못한다. 네가 총대 매라 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자기 소신대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노땡땡은 자기 소신대로 한영기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을 해요. 소신이 어디 가겠습니까? 굳게 믿음 반대. 그러니까 한영기님 조합원 지위 있다고 내가 그런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최땡땡이가 그 조합집행부에서 말하기를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핑계를 댔겠죠.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한영기 후보자 등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조합집행부에서는 한영기가 조합원 맞다라고 후보자 등록 취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비겁하죠. 왜 비겁하다고 제가 이렇게 비난을 할까요? 한영기는 무섭고, 그죠? 책임지기는 싫고, 사람들한테 욕먹기는 싫고, 그런데 위헌장질은 하면서 위세는 떨고 싶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원베일리 조합 수준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최땡땡은 황당한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황당한 게 선거관리 규정에서 후보자 자격심사원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원회는 열어서 회의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합 집행부는요, 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된 거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원베일리 조합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판단할 텐데 제 예상과 다르지 않을 듯해요. 예. 제 예상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로 이 보면은 진짜로 황당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로 이 원베일리 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말로 문제가 너무 많고요. 특히 이제 조합원들의 문제도 제가 보면은 있지만 그 제일 근본적으로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재건축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만이 할 수가 있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주제가 넘은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후로도 이제 방송을 계속 할 텐데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만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막 상충되고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거를 풀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귀찮아서 그런 거지. 그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렵고 귀찮고 이런 일들은 조합장이나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는데 이 조합원 분들은 이 개념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딱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레짐작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것도 지금 이 사례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뭐 나름대로는 알차게 재건축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들으셨다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속한 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시행 계획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 계획은 당연합니다. 그냥 손익 계산표예요. 이런 집을 이렇게 지을 건데 이렇게 돈이 들어. 이거 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걸로는 나 이거 재건축 사업 못 하겠는데 그럼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마음에 들면 분양 신청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분양 신청해서 관리 처분 계획으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동호수 어떻게 배정할지 기준을. 근데 그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내가 배정받았는데 위치가 더러워. 나 이런 집 받으면서 이런 집 받으려고 내가 재건축 사업 못 해.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런 의미들을 다 아셔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고서는 지금 제가 이 신의 사제들 편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다른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 재건축과 관련돼서 조합장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직함을 걸고 활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너무 믿지 마세요. 예, 너무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믿습니까? 저는 뭐 생각하기에 내 자신도 못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시고 제가 이 원베일리 사례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른 조합에서는 이런 나쁜 일을 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튼지간에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